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그동안 거리를 답답하게 둘러쌌던 선거 현수막이 대부분 철거됐죠. 이번 선거 때 전국적으로는 14만여 개의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현수막을 모두 이으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쿄 나리타공항까지의 거리하고 맞먹는다니 참 굉장한 양입니다. 이 선거철에 현수막을 안 걸 수도 없고, 그러나 다 쓰고 나면 어디 쓸 데가 없는데요. 이 많은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게 매번 선거 마칠 때마다 골칫거리입니다. 현수막은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도 안 되는 재질인데다가 그렇다고 불에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게 참 걱정거리인데, 그런데 요즘은 폐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제작해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더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 중소마트나 전통시장에 이 폐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환경부가 무상으로 나눠주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답니다. 이 외에도 아이디어는 다양해서 이 폐 현수막으로 제설용 모래주머니 덮개를 만들기도 하고,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에는 폐 현수막으로 만든 돗자리도 등장했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단순한 재활용 아이디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나의 산업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예.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고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실험들로 많이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요즘에는 두세 명만 모여도 선거 뒷얘기가 오고 갔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선거는 어떻게 치렀을까? 여야는 어떤 문제로 격돌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경제 타임머신 시간에는 옛날 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에는 수많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에 유독 주목받고 있는 지리 자동차의 성공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콘서트. 이번 주제는 남북 화해 협력 시대의 북한 경제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남북 경협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일까요? 6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우리나라 북한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현대경제연구소 이혜정 박사로부터 깊이 있는 북한 경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콘서트에 대한 참여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 속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도 찾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준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트렌드가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자동차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예.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데. 네. 어떤 회사 얘기입니까, 오늘은? 중국 자동차하고 그 유럽 자동차 하나가 큰 뉴스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동차? 네. 아, 중국 자동차도 요즘 잘 만든다고 그러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어떤 중국 회사예요?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를 인수했는데 그 유럽 자동차가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수한 유럽 자동차? 얼마 네. 뉴스 들은 적 있어요. 볼보?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볼보를 인수한 중국의 진리라는 자동차가요. 예. 약 2년 전에 그 중국 내에 그 랭킹을 매겼는데 예. 그 랭킹에서 36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니죠, 중국 내에서. 근데 36위의 중국 회사가 어떻게 볼보를 바꿔 놓았느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블룸버그라든지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볼보라고 하는 자동차가 네. 광고하는 거 보면 우리는 뭐 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안전하긴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뭐 이거 하나를 계속 광고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이게 사람으로 보면 팔자가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어디 다른 회사에 팔렸다가 또 팔린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업계에서는 결혼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볼보가 90년이 넘은 회사인데 잘 살다가 1990년대 후반에 포드에 인수가 되죠. 아, 네. 그래서 잘 지내다가 한 10년 살고 포드가 나 그만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에 질리라고 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볼보를 또 인수했어요. 볼보를 가져가서 또 같이 또 결혼을 했죠. 근데 포드가 한 10년쯤 경영하다가 판다는 건, 네. 우리가 볼보 운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네. 별 도움이 안 되네라든가, 네. 이 회사 다시 살리기 어렵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포드가 볼보를 팔았던 때를 생각해보면, GM도 예.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선 돈을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제 1순위다. 예. 이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는 이 볼보를 팔았던 거죠. 포드가 1999년에 샀다가 2010년에 팔았는데, 네. 팔았던 가격에 반도 못 받고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포드가 이 볼보를 살 때는 약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샀었고요. 예. 그 다음에 포드가 이 질리에한테 팔 때는 약 2조 원 정도 아이고. 되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거죠. 네. 질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잘 산 거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미국 차 회사가 인수했어도 못 살린 볼보를 네. 중국 회사가 인수를 하는 거 보면 네. 저거는 그냥 이른바 졸부들이 무슨 메이커 하나 옷 하나 걸치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저것저것 인수해서 그냥 폼만 잡다가 또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큼 중국 자동차 회사가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혹자들은 중국에서 또 가짜 롤렉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예.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한 볼보를 중국 기업 지리가 잘 살려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 포드 입장에서 보면 너 어떻게 했니? 이렇게 네.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려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깊숙하게 분석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살려냈다는 건 돈 좀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단적으로 매출이 30조 원이 넘고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순이익도 약 1조 7천억 원 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2010년 기준으로 거의 신제품도 개발을 못하고 거의 어려워졌던 죽어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던 회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이익이 1조 이상 난다라고 하면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공장은 스웨덴에 있지요? 차량 개발은 스웨덴에서 하고 제조도 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만들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예.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알겠습니다. 닦아놨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볼보 스스로도 못 살아났고 네. 포드도 데려갔다가 못 살리고 팔았고 네. 중국 지리는 어떻게 이 볼보를 살려냈죠? 여러 가지 실천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저는 그것보다도 이 지리 자동차의 체어맨인 회장인 리 회장이 좀 해안이 있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 리 회장은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모 회사가 중국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땡길 수가 있잖아요. 지리 자동차의 모 회사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벤츠사에도 지분을 9.7%나 가지고 있고요. 또 스포츠카로 잘 알려진 로터스카에 대한 지분도 50.1%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 지리라는 회사가 벤츠의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 인수하는데 들인 금액이 마침 10조 원 정도 돼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서울 삼성동에 땅 산 가격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네. 누가 잘한 선택인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볼보의 약점 중에 하나는 엔진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6기통 큰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볼보는 강한 차이긴 한데 6기통 엔진을 개발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4기통 또는 일부 변환한 5기통 이런 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소유주가 벤츠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니까 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큰 엔진을 벤츠로부터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잘 해놓은 거죠. 그 길을 잘 닦아놓은 겁니다. 그런 거는 그냥 돈 주고 주문하면 안 주나 봅니다. 꼭 지분을 가져야만 주는 건가 봅니다. 꼭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관계성도 있고 그래야 자기들이 개발한 신형 엔진을 안 줄 텐데 알겠습니다. 관계성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것저것 투자하는 회사인데 네. 지리라고 하는 회사가 네. 볼보는 어떻게 살려낸 거예요? 이 회장이 여러 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또 회사도 인수하는 가운데 이 볼보는 눈여겨 좀 봤다 그래요. 매물로 나오기 전에 이 브랜드를 살리면 괜찮겠다. 자기가 언제 비즈니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비즈니스를 이제 포드가 이 차를 매물로 내놓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볼보는 유럽에서 BMW, 벤츠 이런 차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들보다 한 등급 낮은 꼭 아주 최고의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안전한 차 이런 걸 홍보했지. 그렇지만 이 중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아주 좋은 차, 그다음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자들을 한 3조 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정석을 밟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중국에서 잘 팔려서 돈 벌기 시작한 겁니까? 그럼 볼보가? 그게 크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 내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진리에서 볼보를 인수하기 전에 중국에 판매되던 볼보의 대수가 약 3만 대였는데 인수되고 나서 한 2년 뒤에 또 한 9만 대로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 그 확장이 빨리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동차 회사들끼리 서로 인수 합병을 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유하셨듯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거니까. 근데 뭔가 잘 된 회사는 그냥 열심히 해서 차를 잘 만들어 팔았더니 잘 됐어요. 이게 아니라 궁금한 건 입장 바꿔놓고 제가 스웨덴의 볼보 직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스웨덴은 유럽 사람이니까 미국 회사에 인수된 것도 약간은 기분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요. 중국 회사에 인수돼서 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열심히 일 안 하겠어요. 그게 이번에 중국 회사가 이번에 이걸 인수하면서 잘한 게 그런 건데요. 미국 매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드가 볼보를 인수했을 때는 볼보 내에 있는 임원들을 다 교체를 하면서 대부분 미국 사람을 넣어놓고 유럽 사람 한 두어 사람 남겨놓고 다 바꿨었대요. 실은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의욕도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번에 진리가 볼보를 인수할 때는 중국 사람 한두 사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유럽 사람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스웨덴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돈만 댈게. 그렇죠. 니네 원래 잘했으니까 잘하던 걸 살려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도 좀 신이 났겠죠. 그 스웨덴에 가보면 볼보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공항에도 그 볼보가 딱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럼요. 몇 안 되는 국민 브랜드니까. 인구 많지 않은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겸손하게 접근한 게 문화적으로 도움도 많이 된 것 같다. 중국 사람이 니네 잘 만들잖아 이러면서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했다라고 하고요. 새로운 하칸이라는 CEO하고 중국의 이 회장이랑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전화로 통화하거나 스카이프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은 재량권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차이긴 합니다. 좋은 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전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그렇게 접근했던 브랜드도 좀 바꿔놨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지만 또 고급스럽고 좋은 차입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까요? 지리는 볼보를 인수한 후에? 지금 볼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행보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약 90명 정도의 그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독립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폴리스타라는 다른 독자적인 브랜드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그 모간 스탠이라든지 몇 군데로부터 볼보를
상장하기 위한 그런 자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상장하게 되면 한 30조 원 정도의 밸류가 될 거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돈 좀 또 들어오겠군요, 그 회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산은 근로자가 나사 조이고 철판 휘어야 자동차가 만들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영자가 판단하고 혹은 경영자가 만들어가는 문화라는 것도 이게 무시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맞아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러는 건 아니 똑같은 근로자, 똑같은 공장, 똑같은 브랜드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 볼보를 가지고 뭐 IPO 시장 상장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돈 벌 거리를 찾고 있기도 한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내에서 볼보의 판매가 아까 3배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 자동차의 판매도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훨씬 많겠죠. 볼보의 기술을 적용한 우리의 중국 내수차다 이러면서 판매를 한 거죠. 우리가 볼보를 인수했는데 꼭 볼보 브랜드는 아니지만 좋은 게 들어왔지 않겠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볼보의 그 아주 핵심 기술을 적용한 차를 출시했는데 이름이 링코예요. 그러니까 SUV를 출시했는데 출시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처음 물량 6,000대입니다. 그랬더니 3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그 차를 가지고 미국에 판매를 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포드에서 안 좋아해요. 왜요?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링컨이잖아요. 링컨 컨티넨탈에서 그런 차가 있는데 중국 업체가 하나 미국에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링코니까 링컨하고 비슷하잖아요. 스펠링 두어 개 뒤쪽만 다르군요. 그래서 포드에서 좀 해피해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라는 자동차는 볼보와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이 참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큰일입니다. 중국 자동차 크는 거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보면 다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해하지만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기 어렵다. 그렇죠. 몇 개의 브랜드가 그냥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중국차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 2개 들어오고 하면 그 자리 누군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하고 나가면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얼마 드느냐가 중요한 건 이건 뭐 철판 가격이나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모델로 몇만 대를 만드냐 몇십만 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두 가게도 손님 올 때마다 만두 10개씩 빚어서 팔면 이거는 2만 원 받아도 안 남는 거지만 그렇죠. 뭐 수천 개씩 만드는 만두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뭐 2,000원에 한 접시 얼마든지 팔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진리의 그 이 회장이 처음에 볼보를 인수하면서 했던 말이 볼보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치지만 생산량을 제한을 해놓으면 아주 큰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공장을 지은 거죠. 아까 볼보도 미국 어딘가에 그 자율주행차 그런 연구센터도 만든다고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저희 라디오 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운전할 때 라디오 듣다가 딴짓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자율주행차의 요즘 법적 이슈 중에 자율주행차가 생기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데 운전자가 그럼 뒷자리에 앉아서 저 소파에 누워있듯이 그렇게 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법 어떻게 만드느냐도 요즘 한참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뒷좌석에 앉아서 누워있게 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TV 보실 테니까. 그렇죠. 하는 게 신문 보거나. 가끔씩 저희 그 DJ하고 PD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어때요? 그 포천지 등에서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1등은 누구냐? 그리고 또 쫓아가는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율주행차 특집이었네요. 글쎄 선두가 어딜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생각나는 업체가 있으세요? 자율주행차요? 요즘 뭐 실험하다가 사고 났다는 얘기는 가끔씩 듣는데 뭐 그 친구들 어디까지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테슬라는 좀 밑에 있고요. 1위로 꼽힌 업체는 웨이모라는 업체입니다. 웨이모? 웨이모가 구글에서 그 자율주행을 만드는 차를 만든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좀 오래됐죠. 옛날에
딱정벌레 같이 생긴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요. 벌써 뭐 수백만 킬로마일 이상을 주행을 했고 데이터가 쌓인 것도 엄청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1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웨이모? 네. 그럼 웨이모의 기술이 구현되는 정도가 이제 인류의 자율주행차 기술일 텐데. 네, 1등이니까요. 어디까지 왔어요? 사실 웨이모가 1등이긴 한데 예. 바싹 추격하고 있는 업체가 GM입니다. GM. 네. 네, GM이 바싹 추격을 하고 있고 웨이모는 또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예. 구글에서 분리한 회사니까. 근데 GM 같은 경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들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GM에서는 2021년 혹은 22년이 되면 일정 지역에서 핸들과 악셀레이터가 없는 차로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핸들과 액셀레이터가 없으면 운전자가 나 오늘 운전 좀 해볼래 해도 못한다는 뜻이네요. 정말 자율로만 다녀야 네, 되는. 네. 뭐 지하철이나 버스하고 똑같아지네요, 그럼. 그렇죠. 운전석에 핸들이 없으면 좀 불안할 거예요. 그건 또 새롭네. 하고 싶을 땐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차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예. 없는 차들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운전면허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참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GM에서 볼트라는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예.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3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3,500만 원 되는데 네.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치가 들어가는 게 20만 불 약 2억 원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낮아져야 사람들이 좀 쓰게 될 텐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네. 자율주행차가 확대되는 가장 큰 그 걸림돌이라 하더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차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려면 주변에도 센서를 여기저기 달아놓기도 하고 그 차가 잘 가도록 주변도 치워주고 네. 우리가 어린애 걸음마 시작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사실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애는 혼자 지가 잘해서 걸음마 하는 줄 알지만 네. 앞에 있는 거 다 치워주고 옆에 있는 것도 또 다 해주고 그 인프라를 사회에서 깔아줘야 되는데 네. 그거 자율주행차 한 20대 돌아다니는 걸 위해서 지금 이거 다 바꾸자고 하면 네. 그 예산 쓰자고 할 건가 과연? 네. 지금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문제 가지고도 그 돈 거기다 쓰는 거 맞아? 이런 논란인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어도 이게 몇 년 만에 이 투입된 비용 빼는지 안 빼는지도 애매한 그런. 그러니까 뭐 인도나 부분인데. 베트남 같이 막 사람이 우울하고 이런 데서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계획은 언제쯤 그런 게 나타난다고요? 지금 여러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20년대 정도가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21년, 22년. 22년. 네,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예. 그런 차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도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현대 기아에서도 뭐 2021년 정도가 되면 작은 도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애플이라고 하는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네. 자동차도 만들 거다. 네. 그리고 차 타면 이제 화면에 애플 그 초기 화면 뜨게 만들 거고. 그래서 네. 자율주행차 연구팀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한참 얘기가 많았었죠. 애플차가 나오면 정말 디자인이 멋질 거야.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딱정벌레 같은 차를 만들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작년 재작년 지나면서 슬그머니 애플의 자동차 개발팀이 뭐 좀 시들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애플은 진짜 피지컬한 차가 아니라 차를 운영하는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더 그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이나 엔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에서 나는 이 회사랑 협력할 것입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폭스바겐인데요. 예. 폭스바겐이랑 본격적으로 어떤 신차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의 그 봉고 같은 밴이 있는데 네. 밴에다가 애플에서 개발한 자율주행하는 운영 시스템을 넣어서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 한번 먼저 운영을 해볼 것입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하드웨어 따로 사고 네. 소프트웨어 따로 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아마도 봉고처럼 네. 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점점 그럴 거라고요. 이전에 네. 집에 가는 동안에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면 한 1시간 걸릴 텐데. 네. 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가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려면 이제 또 설거지. 다시 이제 캠핑카들만 다니게 되는. 그러니까 웨이모라고 구글에서 나온 차도 최근에 자율주행하는 차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네. 차를 더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차가 그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패시피아라는 봉고예요. 봉고 같은 차예요. 네. 그걸 또 6만 대를 확보한다 그랬으니까 자율주행 차에는 그런 봉고 같은 형태, 카니발 같은 형태의 차가 더 늘어날 그렇겠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차 안에다가 이제 뭐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텔레비전도 놓고 예, 뭐 책도 놓고 영화관 넣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 안에 러닝머신 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위험한가요, 러닝머신은? 침대 놓으면 어때요, 침대? 그럴 거면 집을 왜 사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또. 집에서도 자고 차에서도 자고 뭐. 그러네요. 다음 주에 우리 차에 놀러와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좋죠. 우리 집에 놀러와가 아니라. 차에서 영화 누워서 보자, 뭐 이럴 수 네, 있겠네요. 절대 그런 날은 오면 안 됩니다. 라디오를 위해서.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